자, 박근혜 씨가 검찰에 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방송 나가는 오늘 새벽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오전에 박근혜 씨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계단을 오르고 엘리베이터에 가기까지 약 45걸음 정도가 그 거리래요. 얼마 안 됐죠. 45걸음이면. 45년을 걸어도 못 갈 만큼 암담할 겁니다. 멀게 느껴질 거예요. 일단은 경호실에서 제공한 차량, 뭐 경호는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그 제공한 차량을 타고 삼성동에서 서초동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제 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청에서 드론을 띄우지 말라 했답니다. 그게 열받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김해에서 서울 서초동까지 헬기로 생중계했잖아요. 전날부터 부엉이 바위에서 줌 카메라로 촬영을 저녁부터 계속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부엉이 바위에 조중동 기자들이 올라가서 카메라로 24시간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에서 폈냐면요. 뒤에 저기 있죠. 저는 그 얘기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 숨어서 담배를 펴야 되니까 뒤에 그 에어컨 팬 있잖아요. 슈렉이. 그 뒤에서 담배를 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24시간 풀 감시했고 집에서 나왔을 때부터 헬기가 방송사별로 따라다니면서 현장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박근혜는 왜 이렇게 특혜를 받아야 되는 거냐. 그것도 탄핵받아서 파면된 사람인데 드론도 못 띄우고 뭐 등등. 이건 정말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 멀었다. 1700만인 촛불을 켰지만 이런 적폐를 청산하려고 켰는데 왜 그 박씨 집안은 지금도 특혜를 받아야 되는 거냐. 저는 물론 뭐 경호도 소수 인원으로만 한다고 하고 특별 수사실이 아닌 일반 수사실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특혜들을 없애가는 것도 촛불 시민혁명의 하나의 적폐청산의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21일 화요일 날 검찰에 출석하는데요. 검찰이 일요일 날부터 그 테이프 이런 걸로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라인을 만들어 놨거든요. 일요일 날부터 카메라가 지금 진치고 있어요. 그만큼 특정 이슈인 거죠. 가까운 데 찍는 사람이 훨씬 좋은 그림 잡을 테니까. 우병우 그때 이제 검찰청에서 사진 찍힌 거 때문에 검찰청 내에서는 그런 식의 사진이 또 찍히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대요. 근데 그때 그 사진 이후에 각 이제 신문사에서도 그 정도 기술은 우리도 있다. 그렇게 찍을 생각을 못 했는데 다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모든 창문을 다 봉쇄한다라고 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박근혜 씨 경호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많은 이제 공을 들은 이유는 민주나 진보 시민들이 박근혜한테 유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박정희를 뼛속까지 그렸던 사람들이 수치심에 이것과 같이 박근혜와 함께 공모했던 자들이 박근혜한테 죄를 다 더 씌우기 위해서 박근혜를 테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 대다수의 국민이 아니고 극우 쪽으로 가 있거나 또는 박정희가 거의 신적으로 여겼던 사람. 그래서 박근혜 때문에 박정희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박근혜에 유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를 지금 경호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없고요. 없죠. 예. 그런데 좀 너무 무리하게 검찰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반대쪽으로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국민들은 박근혜가 건강하게 조사를 받기를 원하는 맞아요. 것이고 경호를 굉장히 잘할 그렇죠. 필요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제대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 촛불 시민의 어떤 역사적인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무슨 테러를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수사실에 갈비를 좀 보내줄까. 왜요? 왜? 배고플까 봐. 새날 자, 이름으로 좀 보내줄까. 정말 이제는 수사를 한번 해봅시다. 예. 45걸음을 뛰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서야죠. 올라갑니다. 일단 포트라인에 서야죠. 사진. 아니 그러니까 쓴다고 당연히 해요. 서겠지. 섰는데 우리 박근혜 씨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할지. 뭘 어떻게 해? 성대모사 한번 해보시죠. 자, 자, 박근혜 썼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과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내가 해보고. 해야지. 그러면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완전히 다 엮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본인은 싶은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 모든 것은 검찰에서 다 저의 어떤 무고함을 밝히는 걸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변기를 안 뜯었던데. 잠깐만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정말 박근혜가 정상이면요 그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딱 들어가면 그렇지. 되거든요. 역대 대통령이 다 그런 식이었고 거기서 지금 취조받을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그 보도를 보면요 검찰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히든 카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은 어쨌든 그 박근혜 씨가 완강히 부인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다 예상을 한 거일 테고 전번에 왜 신비님도 얘기한 것처럼 검찰은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나 보자 하고 잠깐 들어보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증거를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물증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물증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안종범의 그 사초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것을 이제 내보이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물증으로 박근혜의 어떤 혐의를 완전히 다 이제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첩공주라고 했는데 수첩으로 일어선 자 수첩으로 망하는 꼴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뭔가를 흘렸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나온 증거만으로 차고 넘쳐 사실은.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한들 그게 뭐 대단한 거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종범의 수첩만 해도 이게 56권짜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하소설을 정말 본 적이 없어. 56권. 자, 그런데 지금 박근혜 씨나 변호인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요. 뇌물죄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정치적 합의도 가능하고 정치적 선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뇌물죄는요. 지금 특검이 밝힌 게 300억이거든요. 네, 직접 뇌물죄가 300억입니다. 특검이 발표한 게. 그러면 이게 형량이요. 몇십 년이 될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최고 무기징역에 예,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 예, 최소 10년 이상에서 지금 박근혜 쪽에서는 다른 건 다 인정하더라도 이 뇌물죄는 조목조목 반박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뇌물죄는 직접 뇌물죄가 있고 제3자 뇌물죄가 있고 뇌물 공여죄가 있는데 이거를 증명하기가 검찰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굉장히 머리를 써서요. 진술을 받아냈어.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또 번복해버리면 됩니다. 이 뇌물죄라는 게. 그러면 보통적인 건 이런 거죠. 보통 뇌물죄라는 것은 내가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돈이 나왔거나 그죠? 아니면 돈을 주고받은 CCTV를 확보했거나 또는 줬다고 누군가가 증언을 하거나 준 놈이 이런 구체적인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검찰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데 간접적으로 어떻게 심리전을 이용해서 끌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뇌물죄 적용 굉장히 검찰도 어려울 것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씨가 지금 사저에서 5시간씩 트레이닝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 뭐해? 예. 빡세게 트레이닝 받겠죠. 자, 다시 네, 해봅시다. 네, 그러면. 안 돼. 우리 할 얘기 많아.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검찰은요. 정말 머리 좋습니다. 이 수사 기법이 수십 년간 내려온 거기 때문에 몇 마디 딱 키면 얘는 A형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답하겠지 다 나오게 있기 때문에 조사 받아본 놈은 압니다.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쪽도 지금 현재는 그거로처럼 보여요. 뇌물죄 입증을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과 트레이닝을 했을 거라고 보고 문제는 이 사람들의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최순실이 대통령 모르게 했다 이런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요즘도 나오고 있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박근혜의 지시사항 같은 것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요건 피할 수가 힘들다고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게이트 다 지워도 박근혜가 검찰 수사 받는 대표적인 것은 최순실 박근혜 한 지갑론 이것을 입증하느냐 마느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박근혜 씨는 이게 수사가 13가지 죄목이니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해보자고요. 박근혜가 아침 9시 반경에 검찰청 조사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박근혜는 기본적으로 몇 시간 정도 수사 받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여러분들은? 새벽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검찰은 한 10시간 반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대답을 제대로 못할 거니까 질문 이해시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중간중간 쉬자 그럴 것도 뻔하니까 새벽까지 잡아놓고 해야죠. 일몰이 되면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할 수가 있대요. 예,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또 나와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는 진짜 한 번만 나가고 싶고 그래서 그런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쪽은 한 번만 나가고 싶고 그리고 검찰 쪽에서는 단 한 번에 끝내고 싶어.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벽까지 조사를 한다고 보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몇 시간 이상 조사하면 뭐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뭐 이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하다 보면. 일과 시간이 아니거나 하는 때에는 내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데 조사를 거부해봐야 박근혜에게 남는 게 없어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계속 또 왔다 갔다. 포토라인에 네, 또 서야 되고. 또 서야 되는 그걸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만약에 저는 밤이 되었으니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국민적 공분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개고생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침에 나온다거나 이것도 생길 수 있죠. 어디 숨겨놨던 그 CCTV 동영상이나 그냥 통화 내력 같은 걸로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제발 그것만 숨겨주세요. 나머지 제가 다 인정할게요. 뭐 이런 증거가 하나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이거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특검이나 검찰이 보고 있는 이유가 박근혜가 예를 들어서 최순실만 알아서 해먹었다라고 실드를 치려면 박근혜가 지시사항이 없어야 돼요. 근데 박근혜 지시사항은 그 청와대 수석 특히 안종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내려갔고 그리고 나면 그 반대적인 이득이 최순실에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요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래서 아까 안종범의 수첩이 뇌물죄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는 거고요. 저쪽에서는 지금 안종범이 쓴 수첩은 직접적으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르하고 K재단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독대를 통해서 그 독대 결과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안종범한테 내려갔고 실제로 그 해당 부처들이 이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시사항이 돼 있으면 바로 이제 공동지감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동지감론을 증명해야 되는데 옷값을 최순실이 대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의 쟁점은 지금 미르 K재단과 관련해서 사익을 추구했고 그 사익의 대가로 말과 등등의 독일의 회사로 돈이 나갔고 사줬고 나갔고 그리고 이것들을 일부 돈을 공여를 해서 최순실이 수억에 달하는 각종 필러 수술이나 옷값 등을 대납했다. 이것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는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옷을 만드나 그 회사에 너 돈 어떻게 받았니? 현금으로 받았어. 너 현금 어떻게 났니? 최순실 씨한테 물어봤을 거고 이미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직접 뇌물죄보다도 뇌물 공여죄 우리가 국민들이 하고 있는 공동지감론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씨도 직접 뇌물죄보다 약간 죄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당하게 협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13개 항목이라고 하는 건요. 박근혜에게는 거의 초인적인 그런 힘이 필요하다고 봐요. 뇌물죄만 갖고도 날새기 밤새기 조사가 가능하다니까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아마 선택과 집중을 너무 똥을 많이 싸놔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요. 검찰도 13개 항목을 다 물어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구속 요건이 가장 먼저 되는 거를 조사를 한 뒤에 돌려보내놓고 나서 다시 검찰에 출석하면서 구속을 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13가지 항목을 다 물어보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주로 말하는 가장 큰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뇌물죄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그 답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고 어느 순간 멘붕 올 거라고 봐요. 박근혜가 종합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묻다가 언론 같은 데 나오지 않은 이야기 같은 거 또는 박근혜 변호인단들이 그렇게 유능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트레이닝 해봐야 정말로 생뚱맞은 거 딱 집어넣으면 정말 어버버 할 거라고 봐요. 박근혜 씨, 당신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로 와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증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내미는 거야. 나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거는 다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닥쳐! 저한테 짱돌. 이걸 갑자기 물어보시면은 지라시 짱돌 조사. 개작두를 대령하라! 아이고. 근데 어쨌든 박근혜 씨는 자업자득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변호인단과 자기 참모진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열린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했어야 되는데 마치 제왕처럼 숨어서 관저에 숨어서
특정인들만 만나서 그 특정인들을 통해서 지시하고 국가를 운영했단 말이죠. 하물며 변호사까지도 보고 싶을 때 보지도 못하고 약속을 안 잡았다고 돌려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박근혜 씨가 폐쇄적이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그다음에 배타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이런 게 다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누구나가 대통령을 보통 사람처럼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 수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들과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함정에 100점 100패입니다. 박근혜 입장에. 내가 봤을 때는 박근혜는 변호사에게도 못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그렇죠. 그 얘기죠. 바로 제 얘기가. 굉장히 예, 예. 그 숨겨진 치부 같은 경우는요. 변호사한테 말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드러날까봐 사실은 대인 관계가 그렇게 폐쇄적이었던 겁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옆에 변호인이 출석하긴 하는데 그 변호인이 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조력은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런 용도로 변호사가 그렇죠. 쓰이는 거니까. 아마 박근혜는 상당한 멘붕에 빠져가지고 나올 때 울고 나오지 않을까. 대체 이 새끼들 뭐 하는 새끼들인가 싶은 생각이 제가 들죠. 볼 때는 혼절도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제가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검찰 조사를 받고 나면요. 일단 자존감이 붕괴돼요. 교묘한 그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 어투에 사람을 이게 말로 표현 못하는 굉장히 심정을 있잖아요. 날카롭게 건드려요. 김상호 씨, 지금 집시법 위반으로 와 계시는 거 맞죠? 저 그때 집에 안 갔습니다. 올해 아니, 몇 살이세요?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것 같은데.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 실제로. 그런 그리고 식으로 살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있잖아. 나이가 꽤 많으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 되는 거야. 그리고 반말도 비슷하게 해요. 그날 거긴 왜 갔을까? 그러면 내가 핸드폰을 만지면 이래. 응. 녹음해. 야, 녹음해. 이렇게 막 해요. 진짜 전화 올 때 있나 그 보지? 영화처럼 저는 녹음하세요. 녹음해.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기법인 거죠. 기법인 상대방의 거야. 감정을 최대한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어 놔야 이게 수술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이게 머리가 쥐가 나요. 머리 나쁜 놈들. 이게 무슨 뜻이지? 서로 막 머리가 나름 막 굴려야 돼. 그 짱구를. 이렇게 하면 유리할까? 저렇게 하면 유리할까? 이게 그냥 오만 그 주마등처럼 막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박근혜 씨는 그렇게 되면 머리 지나버린다고. 발작하는 거 자, 아니야? 어쨌건 간에 지금 검찰이 뇌물죄를 건드리려고 하는 그것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정황이 보입니다. SK하고 롯데의 그룹의 수뇌부들도 이미 조사를 받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만 아니고 미르 K스포 재단에 돈을 입금했던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는 이제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맞춰가려고 하느냐. 지시사항도 최순실을 위한 건 아니었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그 지시사항을 보고 마음대로 그렇게 농락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죄가 커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쪽에서 이렇게 몰아가면. 그러니까 공범 관계가 있는데 한쪽이 좀 죄를 싸게 맞으려면 공범한테 죄를 떠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요.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최순실이 법정 진술이나 모든 걸 거부한 걸 보면 내가 한 일을 왜 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더 씌우려고 한다. 라는 이제 해서 수사를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박씨, 최씨 패밀리들은 이미 박근혜를 살려야 된다라는 집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이나 정유라나 이들의 죄를 물을 게 굉장히 쉬워졌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대기업들을 이제 쳤잖아요. 박근혜 출두 전에 대기업을 이제 몇 군데 쳤단 말이죠. 이 친 이유는 뭐냐면 이 자본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압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 와서 사기치지 마라. 지금 정보 다 갖고 있으니까 개사기 치지 말고 제대로 해. 라고 대기업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죠. 두고 보세요. 오늘 어쨌든 박근혜 씨가 조사 끝나고 돌아가면 그 다음 날 다른 기업들 또 불러드릴 겁니다. 조사가 미비했다면. 계속 불러드리면서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이틀 후에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그쪽에 가장 센 선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웅재, 이원석. 직접 뇌물죄가 300억입니다. 특검이 발표한 게. 그러면 이게 형량이요. 몇십 년이 될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최고 무기징역에 예,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 예, 최소 10년 이상에서 지금 박근혜 쪽에서는 다른 건 다 인정하더라도 이 뇌물죄는 조목조목 반박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뇌물죄는 직접 뇌물죄가 있고 제3자 뇌물죄가 있고 뇌물 공여죄가 있는데 이거를 증명하기가 검찰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검찰이 굉장히 머리를 써서요. 진술을 받아냈어.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또 번복해버리면 됩니다. 이 뇌물죄라는 게. 그러면 보통적인 건 이런 거죠. 보통 뇌물죄라는 것은 내가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돈이 나왔거나, 그죠? 아니면 돈을 주고받은 CCTV를 확보했거나, 또는 줬다고 누군가가 증언을 하거나 준 놈이 이런 구체적인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기가 검찰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데 간접적으로 어떻게 심리전을 이용해서 끌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뇌물죄 적용 굉장히 검찰도 어려울 것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씨가 지금 사저에서 5시간씩 트레이닝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면 뭐해? 예. 아, 빡세게 트레이닝 받겠죠. 자, 다시 네, 해봅시다. 네, 그러면. 안 돼. 우리 할 얘기 많아.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검찰은요 정말 머리 좋습니다. 이 수사 기법이 수십 년간 내려온 거기 때문에 몇 마디 딱 하면 아 얘는 A형이구나. 그러면 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답하겠지 다 나오게 있기 때문에 조사 받아본 놈은 압니다. 근데 그러니까 박근혜 쪽 박정희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박근혜의 유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를 지금 경호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이 아니에요.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없고요. 없죠. 예. 그런데 좀 너무 무리하게 검찰이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반대쪽으로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국민들은 박근혜가 건강하게 조사를 받기를 원하는 맞아요. 것이고 경호를 굉장히 잘할 그렇죠. 필요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제대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이 촛불 시민의 어떤 역사적인 승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무슨 테러를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수사실에 갈비를 좀 보내줄까. 왜요? 왜? 배고플까봐. 새날 자, 이름으로 좀 보내줄까. 정말 이제는 수사를 한번 해봅시다. 예. 45걸음을 뛰고 엘리베이터에 타서 서야죠. 올라갑니다. 일단 포트라인에 서야죠. 사진. 아니 그러니까 쓴다고 당연히 해요. 서겠지. 섰는데 우리 그 아. 박근혜 씨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할지. 뭘 어떻게 해? 성대모사 한번 해보시죠. 자, 자, 박근혜 썼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과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내가 해야지. 어. 그러면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완전히 다 엮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본인은 싶은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 모든 것은 검찰에서 다 저의 어떤 무고함을 되는 거냐. 저는 물론 경호도 소수 인원으로만 한다고 하고 특별 수사실이 아닌 일반 수사실에서 받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특혜들을 없애가는 것도 촛불 시민혁명의 하나의 적폐청산의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21일 화요일 날 검찰이 출석하는데요. 검찰이 일요일 날부터 그 테이프 이런 걸로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 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라인을 만들어 놨거든요. 일요일 날부터 카메라가 지금 진치고 있어요. 그만큼 비특정 이슈인 거죠. 가까운 데 찍는 사람이 훨씬 좋은 그림 잡을 테니까. 우병우 그때 이제 검찰청에서 사진 찍힌 거 때문에 검찰청 내에서는 그런 식의 사진이 또 찍히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고 있대요. 근데 그때 그 사진 이후에 각 이제 신문사에서도 그 정도 기술은 우리도 있다. 그렇게 찍을 생각을 못 했는데 다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도록 모든 창문을 다 봉쇄한다라고 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박근혜 씨 경호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많은 이제 공을 들은 이유는 민주나 진보 시민들이 박근혜한테 유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깊게 들어가 보면 박정희를 뼛속까지 그렸던 사람들이 수치심에
이것과 같이 박근혜와 함께 공모했던 자들이 박근혜한테 죄를 다 더 씌우기 위해서 박근혜를 테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 대다수의 국민이 아니고 극우 쪽으로 가 있거나 또는 박정희가 거의 신적으로 여겼던 사람. 그래서 박근혜 때문에 자, 박근혜 씨가 검찰에 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방송 나가는 오늘 새벽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오전에 박근혜 씨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계단을 오르고 엘리베이터에 가기까지 약 45걸음 정도가 그 거리래요. 얼마 안 됐죠, 45걸음이면. 45년을 걸어도 못 갈 만큼 암담할 겁니다. 멀게 느껴질 거예요. 일단은 경호실에서 제공한 차량, 뭐 경호는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그 제공한 차량을 타고 삼성동에서 서초동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제 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청에서 드론을 띄우지 말라 했답니다. 그게 열받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김해에서 서울 서초동까지 헬기로 생중계했잖아요. 전날부터 부엉이 바위에서 줌 카메라로 촬영을 저녁부터 계속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부엉이 바위에 조중동 기자들이 올라가서 카메라로 24시간 감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에서 폈냐면요. 뒤에 저기 있죠. 저는 그 얘기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 숨어서 담배를 펴야 되니까 뒤에 그 에어컨 팬 있잖아요. 슈렉이. 그 뒤에서 담배를 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24시간 풀 감시했고 집에서 나왔을 때부터 헬기가 방송사별로 따라다니면서 현장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박근혜는 왜 이렇게 특혜를 받아야 되는 거냐. 그것도 탄핵받아서 파면된 사람인데 드론도 못 띄우고 뭐 등등. 이건 정말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 멀었다. 1700만인 촛불을 켰지만 이런 적폐를 청산하려고 켰는데 왜 그 박씨 집안은 지금도 특혜를 받아야 돼? 밝히는 걸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변기를 안 뜯었던데. 잠깐만.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박근혜가 정상이면요. 그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지. 역대 대통령이 다 그런 식이었고 거기서 지금 취조받을 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그 보도를 보면요. 검찰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히든 카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은 어쨌든 그 박근혜 씨가 완강히 부인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다 예상을 한 거일 테고 전번에 왜 신비님도 얘기한 것처럼 검찰은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나 보자 하고 잠깐 들어보고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증거를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물증이 확실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물증이라는 것이 이를테면 안종범의 그 사초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것을 이제 내보이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물증으로 박근혜의 어떤 혐의를 완전히 다 이제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첩공주라고 했는데 수첩으로 일어선 자 수첩으로 망하는 꼴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뭔가를 흘렸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나온 증거만으로 차고 넘쳐 사실은.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한들 그게 뭐 대단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종범의 수첩만 해도 이게 56권짜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대하소설을 정말 본 적이 없어. 56권. 자, 그런데 지금 박근혜 씨나 변호인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요. 뇌물죄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정치적 합의도 가능하고 정치적 선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뇌물죄는요. 지금 특검이 밝힌 게 300억이거든요. 네,